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을 하게 된 휴맨랩 소속 학부 연구생 김동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하게 될 논문은 Prospective Analysis of Quantitative EEG Indices for Predicting Functional Outcomes in Acute Ischemic Stroke이고 SLAS 테크놀로지 저널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널 임팩트 팩터는 3.7이고 Q2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장애율과 사망률을 유발하는 주요 질환으로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막대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현재는 주로 CT나 MRI와 같은 영상학적 도구와 임상평가 척도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요. 위 방법들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임상에는 남은 기능들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더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를 위해 뇌 기능 장애를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예후를 조기에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CT나 MRI와 같은 방법은 높은 비용이나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들이 있고, 임상평가 척도는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뇌파, 즉 EEG는 뇌의 정기적 활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며 뇌 혈류와 대사 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뇌 기능 변화를 평가하는 정밀하고 객관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뇌졸중 환자들은 특징적인 EEG 변화를 보이고 다양한 예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으며, 정량적 뇌파, 즉 QEEG가 뇌졸중 진단과 질병의 진행을 추적하고 임상 결과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보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QEEG 지표들이 3개월 후에 기능적 예후를 예측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허베이성 인민병원 신경과에 입원한 급성 허혈성 뇌졸중 진단 환자 167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선정 기준으로는 임상적으로 중상이거나 두부, CT나 MRI로 확인된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 그리고 첫 발병에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72시간 내에 최소 2시간의 QEEG 모니터링에 협조가 가능하며 명확하고 사용 가능한 영상을 가진 환자여야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활력 징후와 NIHSS 점수가 15점 미만이어야 하고, 입원 기간 동안 모든 환자는 기존 치료들을 받고 입원 전에는 독립적인 기능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나 가족이 동의하고 의료윤리위원회의 연구 승인을 받은 환자여야 합니다. 심장이나 신장 또는 소화기 계통에 심각한 합병증이나 의식장애 그리고 치매를 가지고 있어 평가를 잘 할 수 없는 환자나 EEG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가지고 있어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는 제외되었다고 말합니다. 데이터는 입원 후 72시간 이내에 19채널 뇌파 시스템을 사용하여 최소 2시간 동안 측정을 하였고, 3개월 뒤 전화 설문을 통해 Modified Ranking Scale, 즉 MRS를 측정하여 환자를 MRS 점수가 3 이상인 나쁜 예후 그룹과 미만인 좋은 예후 그룹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측정된 뇌파는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그리고 베타파와 같은 각 주파수 대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DTABR, 그리고 DTR, ABR, DAR, ATDR, 그리고 상대적 알파 파워, 상대적 베타 파워, 그리고 상대적 세타 파워, 그리고 상대적 델타 파워와 같은 비율 기반 지표들을 산출하여 이용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SPSS 통계적 분석을 활용하였는데요. 성별이나 흡연, 음주, 그리고 이전 병력들과 같은 범주형 특성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활용하였고, 연령, NIHSS, 그리고 MRS와 같은 연속형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값을, 그리고 따르는 경우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양한 지표들은 4개의 단계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3개월 시점의 EEG 지표와 MRS 점수 간의 상관관계들을 평가하기 위해 스피어먼 랭크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를 진행해주고,
변수를 선별하기 위해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해 줍니다. 기능적 예후 예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알려진 영향 요인을 보정한 후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적용하는데, 이때 두 사건 간의 연관성 강도를 정량하기 위해 오즈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지표의 예측 능력을 평가하고 절단값을 설정하기 위해 ROC 커브 곡선을 계산하였는데요. 쉽게 풀어 말하자면 상관 분석을 통해 해당 변수값이 변할 때 예후 점수도 같이 변하는지를 확인하여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단변량 분석을 통해 변수들을 하나씩 다시 확인합니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NIHSS 점수를 통계적으로 보정, 즉 고정하여 초기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상태로 3개월 후에 예후를 뇌파 수치만 보고 잘 맞추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때 오즈비를 통해 어떤 지표가 수치가 변할 때 예후가 나빠질 확률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계산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지표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기 위해 ROC 커브 곡선을 통해 예측 정확도를 시각화하게 됩니다. 해당 분석들에는 p-value를 구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상관관계 분석인 Spearman Rank Correlation Analysis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DTABR, DAR, 그리고 RTP와 같은 지표들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RAP 그리고 ATDR과 같은 지표들이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단변량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변수들을 선별한 후 다변량 분석에서 최종적으로 NIHSS 점수를 통계적으로 보정한 상태에서도 독립적으로 3개월 뒤에 예후를 잘 예측하는 지표로 DTABR과 DAR이 선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선발된 두 지표가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ROC 곡선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DTABR은 0.939 그리고 DAR은 0.922의 AUC 점수를 가지고 있으며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예후를 매우 잘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컷오프 밸류는 각각 0.810 그리고 0.6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문의 디스커션에서는 앞서 도출한 통계적 결과들이 의학적으로 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연구의 임상적인 가치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의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뇌세포의 에너지 대사가 깨진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혈류량으로 인해 뇌파가 느려지게 되고 이는 빠른 주파수인 알파와 베타에서 느린 주파수인 델타로 변하게 되는데, 손상된 뇌 부위에서는 느린 파동인 델타파가 도드라지고 정상적인 기능의 지표인 알파파는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DTABR과 DAR 지표가 예후 예측 인자로 선발되었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또한 QEEG가 의사가 눈으로 확인하는 NIHSS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뇌의 대사 상태를 반영하는 보완적인 도구이며 또한 독립적인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뇌졸중 발병 이후에 예후를 조기에 평가하여 환자의 상태에 맞춰 재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 기존 영상 검사에 비해 저렴하고 반복적인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위 연구의 한계로는 단일 기관의 연구인 점과 3개월 뒤에 예후만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못 본 점을 뽑았습니다. 논문의 컨클루전에서는 QEEG를 통해 비침습적이고 객관적인 도구로서 뇌졸중의 조기 예후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과 향후에는 표본 크기를 확대하고 다기관 연구를 진행하여 다양한 인구 집단에서 DTABR 그리고 DAR과 같은 뇌파 지표들의 유용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연구는 EEG 데이터를 AI를 통해 분석하여 FMA와 같은 운동기능 평가 점수와 MRS 점수를 예측하는 연구인데,
EEG와 MRS와 같은 예후 점수들 간의 관계를 알고 싶어 위 논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읽고 나서 EEG의 주파수적 특성과 MRS 점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주파수뿐만 아니라 뇌의 영역별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 중인 연구에서 모델이 내놓은 MRS 점수의 이유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